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하태에서 동태가 된 하태경입니다. 얼굴이 많이 안 돼 보이세요. 아닌 게 아니라 진짜 좀 힘들어 보이시네요. 뭐 좀 헬스게 했었습니다. 뭐 원래 예. 또 선거운동 열심히 하면요. 예. 살도 좀 빠지고요. 아, 네, 뱃살도 좀 들어갔습니다. 네. 선거 다이어트. 뭐 저는 좀 그런 편입니다. 이제 결과가 좋으면 그게 다이어트로 아주 성공적인 건데 결과가 저희가 좋으면 얼굴 빛깔 색깔은 좋은데 아, 그래서 이제 스스로 동태라고 부르시군요. 인정하시죠? 예, 해빙기에 들어가야 될 상황입니다. 아, 좀 풀릴 수 있을까요? 근데 이거 뭐 어떻게 되보세요? 이제 워크숍 다녀왔죠. 이제 우리 당의 현실은 뭐 조금 더 이제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면 유승민 안철수 없는 새로운 정당. 네. 이 출범을 앞두고 있고. 아, 그렇게 가는 걸로 의견들을 모으신 거예요? 왜냐면 두 분이 뭐 사실상 이선 후퇴 하셨잖아요. 예, 대표 물러나셨고. 예, 뭐 이선 후퇴 한다 해놓고 뭐 다시 컴백하고 그러진 않을 거거든요. 꽤 오랜 기간. 예. 예, 그래서 이 새로운 당이죠, 완전히 어떻게 보면. 유승민 안철수 대표가 만든 당인데. 예. 이제 대주주 두 분이 이제 좀 떠나 있는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아, 근데 만든 분들이 떠났는데 또 새로운 당이라고 그러면 그 대주주 두 분인데 그럼 주인은 누가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 전당대회가 합의가 되면. 예. 이제 그때는 일단 화학적 결합은 많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단일 대표 체제. 예. 단일 대표 체제로 갔는데 지금까지는 이제 두 대표 체제였잖아요. 예. 근데 이제 대표가 두 사람 있을 때는 서로 같은 목소리가 나오면 괜찮은데 이제 이게 우리 내부에서 대표 두 사람이 다른 목소리가 나왔잖아요. 예. 예를 들어 뭐 일부 의원들이 다른 목소리 나오는 건 상관없어요. 어차피 그거야 뭐 당이 있다 보면 그럴 수 있는 그래서 거고. 모든 당이 다 그런 것인데 그래서 이제 이번 선거도 뭐 이제 반성하는 의미에서 이야기하면 경상도 말에 고시래기 제살 뜯어먹기 이런 말이 있어요. 처음 들어보시죠? 고시래기가 뭐예요? 고향이 어디세요? 아니, 저는 호남 쪽입니다.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제 고시래기가 망둥어인데 아. 먹을 게 별로 없어요. 예. 근데 이제 망둥어가 자기 망둥어 그 미끼를 이렇게 낚시에 걸어서 하면 그걸 먹어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고시래기 제살 뜯어 먹는단 말은 왜? 이제 먹을 것 없는 집안에 자기들끼리 싸운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제 바른미래당 그렇게 스스로. 우리 현실이 국민들이 볼 때 그랬죠. 예. 예. 아유, 좀 너무 이제 솔직하게 편하게 말씀을 해주셔서 그런지 응원 문자가 다 들어왔어요. 8986님이요. 동태 힘내서 생태되라. 7737님이 하태하태 기운 내세요. 거의 동태가 책처럼. 하태되는 중간 과정에 생태가 있네요. 네, 감사합니다. 이제 생태부터 떼야겠습니다. 자, 이제 아까 이제 두 분 대표 체제에서 한 분 대표로 바뀌면 화학적 결합이 가능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그래서 이제 워크숍 결과 다녀온 이후에 항적 진보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그때 이제 바른미래당 결합하면서 이게 보수냐 진보냐 선거 때까지도 그 얘기가 많았는데 예. 이번에 나온 거니까 뭐 함적 진보라고도 말씀하시고 아예 보수 진보 양쪽을 다 아우르겠다. 우리는 다 같이 간다. 이런 말씀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의미가 뭐냐. 예. 행간에 깔리는 의미가 니들 말싸움하는 거냐. 그러니까 이게 솔직히 그렇잖아요. 안 되는 국민들 집안에 보기에는 무슨 또 말싸움까지 하냐. 그전에는 보수도 아니고 진보도 아니다 그러더니 이제는 보수도 되고 진보도 된다 그러고 이게 그러니까 뭐야. 이제 이겁니다. 이제 우리 당 내부에 주력군이 누가 될 것인가 하는 경쟁이 있었던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유승민 대표는 개혁 보수가 주력군이 돼야 된다. 안철수 후보는 중도가 주력군이 돼야 된다. 그리고 이제 호남 의원들은 예. 합리적 진보가 주력군이 돼야 된다. 국민의당에서 오신 분들 네, 위주로. 그래서 이런 내부 일종의 헤게모니 경쟁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문제는 뭐냐면 헤게모니 경쟁에서 이기려면 이번 선거에서 결과가 잘 나왔으면 돼요. 그렇죠. 예를 들어 영남에서 성적이 좋았어. 그러면 개혁보수가 주력군이 되지. 그렇죠. 그리고 호남에서 잘 나왔어. 그럼 합리적 진보가 주력군이 되죠. 그럼 승부가 나는 거예요. 그렇죠. 안철수 대표가 굉장히 잘했다. 2등이라도 하고 뭐 서울시장 됐다. 압도적 2등이 됐다. 네. 뭐 서울시장 됐다. 그러면 게임 끝났지. 중도 정당이야 우리는. 그러니까 당이라는 건 제가 이제 크게 이념 정당과 대중 정당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념 정당은 거의 정의당, 사실은 그렇죠. 소정당, 명확한데, 녹색당 예. 뭐 이런 당이에요. 근데 다 나머지는 대중 정당은 스펙트럼이 존재합니다. 어느 정도. 네, 근데 그 이념적 스펙트럼이 확률의 정규 분포, 중간이 이렇게 뾰족 오른 예.
이제 그럼 예를 들어 민주당도 합리적 진보에서 개혁적 보수 정당이에요. 상당 부분 다 있죠. 근데 보수적이라고 스스로 보수라고 말씀하신 분들 그렇죠. 거기 보면 좌파도 있고 우파도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거기 주력권은 대체로 중도 좌파 예. 이런 거고 지금 한국당은 보면 중도 보수에서 극우까지 이렇게 돼 있고 이번 선거 결과를 보면 약간 극우가 약진한 오히려 약진이라기보다 그쪽이 경국만 살아남은 거죠. 지켰지. 예. 그러니까 약간 극우 중심 정당으로 비춰지고 있죠. 옛날 반공 보수. 상대적으로 아무래도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그래서 상황이니까. 우리는 플랫이야. 평평해. 안 보이세요, 사실. 평평해 안 보이잖아. 그러니까 애매한 거예요. 지금 뭐 누가 주력군이냐. 아무도 자신 있게 말 못하고 예. 서로 미안해하는 심정. 뭐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결합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러니까 이제 그렇다고 해서 뭐 우리가 뭐 남들이 니들 없어져라 해체해라 그런 말 들어도 싸 인정해요. 그렇다고 우리가 스스로 해체하면 무책임한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뭐 선거 급조 정당도 아니고 새로운 탈이념, 탈지역 이런 정당 양쪽을 같이 아우르는 좌우양 그걸 안고 선거 대선까지 보면서 간 거기 때문에 이제 뭐 겸허하게 다시 출발하자 뭐 이런 거죠. 대중 정당으로서 뭐 각자의 맡은 역할들은 각자 지역이라든가 아니면 각자의 어떤 이념적 성향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질 수 있겠지만 하여튼 좀 뭉쳐서 다시 한번 태어나보자 이런. 그렇죠. 그러면 어쨌든 뭐 스스로는 이제 말씀하신 게는 유승민 전 대표나 안철수 후보 물러나셨다라고 사실상 물러났다고 말씀하셨지만 그래도 이제 국민들이 봤었을 때는 좀 깔끔하게 정리되는 모습 더해서 어쨌든 당의 뭐 간판이라고 할 수 있는 리더격인 분들이 나와야 되는데 전당대회 준비를 하고 계시다고 했지만 그런 분들이 예상해 볼 수 있는 분들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당은 기존에 있는 분으로 간판을 만들려고 하면 답이 없죠. 누가 없잖아요, 솔직히. 저는 뭐 그 정도는 안 되고.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분들, 우리 뭐 이번에 비대위원도 다 젊은 분들이 40대 이하가 됐고, 이게 이제 전당대회 속에서 서로 경쟁을 해서 이제 새로운 리더도 발굴하고, 새롭게 또 키워주고, 이제 이게 성공하면 우리 당은 살고, 살고, 이게 안 되면 뭐 총선 때도 뭐 몰락하겠죠. 그때 심판을 받겠죠. 근데 어쨌든 우리는 이런 새로운 길을 가겠다고 화학적 결합을 한 거고요. 워크숍에서. 그래서 호남 의원들 뭐 다른 영남, 저는 영남이고 뭐 이제는 격이 없이 사실 MT를 처음 갔어요. 워크숍 다 같이 모신 게 처음이었어요? 처음 갔어요. 처음 우리가 상방했습니다. 이번에 나도 많이 반성을 했는데. 그래서 앞으로 이제 워크숍 참여 안 하는 사람 공천 안 줘. 막 이래서 농담까지 하면서. 그동안에 안에서 많이들 싸우셨군요. 안에서 바빴죠. 왜냐하면 합당하자마자 바로 선거. 각자들 바쁘셨. 아니 합당 스케줄이 너무 늦어져가지고 합당하자마자 무슨 뭐 북미 이런 분위기 확 뜨고 뭐 평창 올림픽이 뜨고 해서 이슈 대응하느라 정신이 없었던 거야. 그리고 바로 선거 들어가고. 근데 대응도 그렇게 잘 나온 것 같진 않아요. 왜 또 공장장 닮아서 그렇게 또 계속 닮은 아니 그게 아니라. 내가 인정했잖아 처음에. 내가 그 이야기 막으려고 고시래기 제살 뜯어먹기 하는. 미리 방어막을 미리 방어를 쳤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눈치 없이 미리 쳤는데 그걸 또 뚫고 들어갔었는데. 사람 두 번 죽이면 안 돼요. 알겠습니다. 홍준표 대표도 한 번 죽으면 됐지. 또 계속 죽이면 안 돼요. 그럼 그런 격정은 없는 거예요? 일부에서 뭐 벌써 처음 얘기 나왔던 게, 바른미래당 그러면은 이제 조금 원래 오셨던 곳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냐, 뭐 민주평화당 쪽으로 가고 뭐 자유한국당 일부 가고 이런 얘기들도 있잖아요. 그런 걱정은 없다고 봐야 되나요? 언론에서 그런 오해나 억측이 있어서 우리가 워크숍 가가지고 편하게 얘기하잖아요. 술 먹고 한잔하고 뭐 이런 말, 뭐 폭탄주도 하고 새벽 한 1시 반까지인가. 그러면 마음을 읽어요. 그래서 이제 서로 이제 하나가 된 것이고, 하나가 될 준비가 된, 마음의 준비가 된 것이고. 그리고 이제 박지원 의원님께서 자꾸 이제 공작 정치적 발언을 하시는데, 본인이 잘 알아요, 안 간다는 거. 한번 물어보세요. 솔직히 안 온다는 좀 이따 나오세요.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바른미래당 상황 얘기도 좀 했고, 기왕에 다른 당 얘기를 꺼낸 김에요. 다른 당 상황도 좀 여쭤볼게요. 자유한국당,
홍준표 전 대표 대표직 내려놓고 김성태 원내대표 권한대행 맡으면서 쇄신안 바로 발표를 했는데 쇄신안 나와도 바로 반발들이 나오더라고요. 이 현재 자유한국당 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이게 정치라는 게 그렇습니다. 제가 뭐 선거 전까지만 해도 홍 때리기, 그죠? 뭐 한국당 때리고 뭐 이런 네. 걸 주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선거 때 경쟁이기 때문에. 뭐 그럴 때 상황이 근데 그렇죠. 지금 서로 망한 상황에서 또 때리는 것은 이건 정치적 도의가 아니다. 해서는 예, 제가 도리를 못했습니다. 네, 근데 그 저도- 집안도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 집안도 예. 네, 뭐 한국당도 잘 됐으면 좋겠고 우리보다 더 근본적인 혁신에 성공하길 바랍니다. 바라는데 객관적으로 볼 때 거기도 노답이다. 상당히 오랜 기간 혼돈의 과정을 거칠 것이고 네. 혼돈의 과정을 잘 거치면 뭐 크게 바뀔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더 크게 망할 수도 있고 이 양 가능성은 다 열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거야 뭐 당연한 얘기신데 결국 이제 그거 한다는 게 이제 김성태 권한대행 얘기하신 것도 인적성산하고 그게 이제 김성태 전 원내대표가 첫 단추는 전 잘못 꼈다고 생각해요. 어, 왜냐하면 예. 중앙당 해체 이야기는 뭐냐면 지금 국민들은 그 현직 의원들 희생을 원하거든요. 예. 근데 이제 중앙당 해체는 의원들은 상관없어요. 국회의원들은 책임 안 지고 어떻게 보면 당만 당직자들만 예. 책임을 돌리는. 김성태 권한대행은 그건 아니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만 어쨌든 그렇게 그렇게 읽히죠. 예. 왜냐하면 중앙당 이게 이제 저는 참 약간 사기극 아니냐. 당 해산하라 그러니까 중앙당 해체하면 국민들이 당 해산하는 걸로 좀 이해해주지 않을까. 그렇게 볼 수도 나는 참 있겠네요. 이걸 저렇게 또 사기치네. 성태형 왜 그렇게 정치하지만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네. 근데 이제 원내 정당화 하겠다. 예. 원내 정당화 하면은 더더욱 의원 중심이죠. 그렇죠. 의원의 그걸로 권한- 가겠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당내 의원 권한이 강화되는 건데 예. 지금 의원이들 보고 죽으라고 하는 상황에 첫 메시지가 의원 권한을 강화하겠다고 나가는 것은 완전 역행하는 민심하고 거죠. 반대로 이게 민심 지금- 역행하는 거 내용적으로는 그래서 이제 얄팍한 꼼수다. 그러니까 당 해체로 언론이나 국민들이 이해해 주실 근데 그렇게 이해를 합니까? 요즘 국민 수준이 얼마나 높은데. 그러게나 말입니다. 근데 뭐 아까 뭐 바른미래당에 대해서도 여쭤봤지만 거기도 그렇게 하려면 이제 리더십이 중요할 거 아니에요. 우리는 리더십이죠. 예, 바른미래당도 그래서 자유한국당도 어디에 누구에게 그런 부분을 찾아야 될까? 물론 뭐 지금 현재 자유한국당은 비대위 꾸려서 외부에 비대위원장도 모시겠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뭐 이름도 나오고 있긴 한데 우리 양 변호사님도 젊으셔가지고 아파트 새로 이사하려고 구하러 다니잖아요. 예. 제일 좋은 집 구하고 싶잖아요. 그렇죠, 마음이야. 그러면은 이 집 보고 저 집 보고 이렇게 이러다가 예. 마지막엔 지쳐서 하나 정합니다. 이제 지치고 귀찮다. 그냥 돈에 맞는 수준으로. 네, 그래서 그냥 대충 들어가요. 저는 한국당 지금 비대위원장 구하기인데 예. 이 사람 좋은 사람 저 사람 구하다가 국민들이 다 같이 지칠 거예요. 그래서 안 할 수는 없고 예. 비대위원장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안 할 수는 없죠, 당연히. 그러다가 뭐 그냥 한 사람 정하는데 처음 출발이 산뜻한지 아닌지 이거보다도 그 정한 비대위원장이 근본적인 청산, 혁신 이걸 해내느냐 그 먼 과정을 보고 근데 지금 한국당 욕심이 과해서 처음부터 박수 받으려고 그럴듯한 좀 그건 과욕이죠. 그럼 지금 상황에서 누가 그거를 바로 들어왔는데 국민들이 안 됩니다. 이 사람 왔으니까 이제 박수 쳐주자 이럴 상황은 아니에요. 누가 오더라도 근데 그러면 누가 오더라도 그렇다면 그 누군가를 왔었을 때 그걸 잘 받아들여서 또 내부에서도 협조를 해줘야 어떻게든 일을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제일 좋은 건 젊은 김종인이죠. 그죠? 김종인 그때 당시에 옛날 과거에 했잖아. 예. 칼 빼들고 다 날리고 손들어 뭐 꼼짝마 성공했잖아요. 예. 근데 지금 이제 젊은 김종인이 필요한데 그만큼의 일을 해줄 만한 사람이 과연 어디에 있을 것이냐. 그렇죠. 차라리 외국인을 영입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외국인, 그거는 항상 이제 월드컵 때 나왔던 얘기, 마치 월드컵 시즌이. 히딩크 같이 월드컵 시즌이긴 하시지만.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쭐게요. 그러면 이것도 저것도 다 안 될 경우에, 만약에, 어떻게 보면은 뭐, 제3지대라는 얘기 할까요? 보수 전체가 다시 한번 뭉쳐서 뭔가를 새롭게 해보자. 이제 그런 이야기 할 단계가 아니고. 아직은. 뭐 안 보이는데 뭘 뭐 이야기를 해.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지금 우리 바른미래당에서 네. 해야 되는 이야기는 지금 반공보수가 극우가 됐어요. 과거 80년대 이전까지는 반공보수는 건전한 보수인데, 그래서
평화 시대에 걸맞지 않는 반공 보수 퇴출. 예. 이걸 위해서 바른미래당은 알겠습니다. 앞장설 것이고 예. 거기서 호남 영남 힘을 합칠 것이다. 여기까지 들어야겠네요. 고맙습니다. 예예. 네, 지금까지 하태하태. 공장장 언제 와요? 모릅니다. 어디 가는지. 내가 좀 따질 이야기가 있는데 빨리 오셔야 되는데. 오셔서 하십시오. 예. 네, 저희는 2부에 돌아 없는 이제 상황이니까. 우리는 플랫이야. 평평해. 안 보이세요, 사실. 평평해 안 보이잖아. 예. 그러니까 애매한 거예요. 지금 뭐 누가 주력군이냐. 아무도 자신 있게 말 못하고 예, 예. 서로 미안해하는 심정. 뭐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결합이 되실 수 있다라는. 그러니까 이제 그렇다고 해서 뭐 우리가 뭐 남들이 니들 없어져라 해체해라 그런 말 들어도 싸 인정해요. 그렇다고 우리가 스스로 해체하면 무책임한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뭐 선거 급조 정당도 아니고 새로운 탈이념, 탈지역 이런 정당 양쪽을 같이 아우르는 좌우양 그걸 안고 선거 대선까지 보면서 간 거기 때문에 이제 뭐 겸허하게 다시 출발하자 뭐 이런 거죠. 대중 정당으로서 뭐 각자의 맡은 역할들은 각자 지역이라든가 아니면 각자의 어떤 이념적 성향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질 수 있겠지만 하여튼 좀 뭉쳐서 다시 한번 태어나보자 이런. 그렇죠. 그러면 어쨌든 뭐 스스로는 이제 말씀하신 게는 유승민 전 대표나 안철수 후보 물러나셨다라고 사실상 물러났다고 말씀하셨지만 그래도 이제 국민들이 봤었을 때는 좀 깔끔하게 정리되는 모습 더해서 어쨌든 당의 뭐 간판이라고 할 수 있는 리더격인 분들이 나와야 되는데 전당대회 준비를 하고 계시다고 했지만 그런 분들이 예상해 볼 수 있는 분들이 있을까 그러면 그 대주주 두 분인데 그럼 주인은 누가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 전당대회가 합의가 되면 예. 이제 그때는 일단 화학적 결합은 많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단일 대표 체제. 예. 단일 대표 체제로 갔는데 지금까지는 이제 두 대표 체제였잖아요. 예. 근데 이제 대표가 두 사람 있을 때는 서로 같은 목소리가 나오면 괜찮은데 이제 이게 우리 내부에서 대표 두 사람이 다른 목소리 나왔잖아요. 예. 예를 들어 뭐 일부 의원들이 다른 목소리 나오는 건 상관없어요. 어차피 그거야 뭐 당이 있다 보면 그럴 수 있는 그래서 거고. 모든 당이 다 그런 것인데 그래서 이제 이번 선거도 뭐 이제 반성하는 의미에서 이야기하면 경상도 말에 고시래기 제살 뜯어먹기 이런 말이 있어요. 처음 들어보시죠? 고시래기가 뭐예요? 고향이 어디세요? 아니 저는 호남 쪽입니다.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제 고시래기가 그냥 망둥어인데 아. 먹을 게 별로 없어요. 예. 근데 이제 망둥어가 자기 망둥어 그 미끼를 이렇게 낚시에 걸어서 하면 그걸 먹어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고시래기 제살 뜯어 먹는단 말은 왜? 이제 먹을 것 없는 집안에 자기들끼리 싸운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제 바른미래당 그렇게 스스로. 우리 현실이 국민들이 볼 때 그랬죠. 예. 예. 아유, 좀 너무 이제 솔직하게 편하게 말씀을 해주셔서 그런지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하태에서 동태가 된 하태경입니다. 얼굴이 많이 반갑습니다. 안 돼 보이세요. 아닌 게 아니라 진짜 좀 힘들어. 뭐 좀 헬스게 했었습니다. 뭐 원래 예. 또 선거운동 열심히 하면요. 예. 살도 좀 빠지고요. 아, 뱃살도 좀 들어갔습니다. 선거 다이어트. 뭐 저는 좀 그런 편입니다. 이제 결과가 좋으면 그게 다이어트로 아주 성공적인 건데 결과가 저희가 좋으면 얼굴 빛깔 색깔은 좋은데 아, 그래서 이제 스스로 동태라고 부르시군요. 인정하시죠? 예, 해빙기에 들어가야 될 상황입니다. 아, 좀 풀릴 수 있을까요, 근데? 이거, 뭐, 어떻게 해보세요? 이제 워크숍 다녀왔죠. 이제 우리 당의 현실은 뭐, 조금 더 이제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면, 유승민, 안철수 없는 새로운 정당이 이 출범을 앞두고 있고. 아, 그렇게 가는 걸로 의견들을 모으신 거예요? 왜냐면 두 분이 뭐 사실상 이선 후퇴 하셨잖아요. 예, 대표 물러나셨고. 예, 뭐 이선 후퇴 한다 해놓고, 뭐 다시 컴백하고, 그러진 않을 거거든요. 꽤 오랜 기간. 예. 그래서 이 새로운 당이죠, 완전히 어떻게 보면 유승민 안철수 대표가 만든 당인데 그 이제 대주주 두 분이 이제 좀 떠나 있는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아, 근데 만든 분들이 떠났는데 또 새로운 당이라고. 경쟁에서 이기려면 이번 선거에서 결과가 잘 나왔으면 돼요. 그렇죠. 예를 들어 영남에서 성적이 좋았어. 그러면 교육보수가 주력권이 되지. 그렇죠. 그리고 호남에서 잘 나왔어. 그럼 합리적 진보가 주력권이 되죠. 그럼 승부가 나는 거예요. 그렇죠. 안철수 대표가 굉장히 잘했다. 2등이라도 하고 뭐 서울시장 됐다. 압도적 2등이 됐다. 뭐 서울시장 됐다. 그러면 게임 끝났지. 중도 정당이야 우리는. 그러니까 당이라는 건 제가 이제 크게 이념 정당과 대중 정당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념 정당은 거의 정의당. 사실은 그렇죠. 소정당, 명확한데, 녹색당. 뭐 이런 당이에요.
근데 다 나머지는 대중정당은 스펙트럼이 존재합니다. 어느 정도. 네, 근데 그 이념적 스펙트럼이 확률의 정규 분포, 중간이 이렇게 뾰족 오른. 예. 이제 그럼 예를 들어 민주당도 합리적 진보에서 개혁적 보수 정당이에요. 상당 부분 다 있죠. 근데 보수적이라고, 스스로 보수라고 말씀하신 분들. 그렇죠. 거기 뭐 좌파도 있고 우파도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거기 주력군은 대체로 중도 좌파. 예, 예. 이런 거고, 지금 한국당은 보면 중도 보수에서 극우까지 이렇게 돼 있고, 이번 선거 결과를 보면 약간 극우가 약진한. 오히려. 약진이라기보다 그쪽이 경국만 살아남은 거죠. 지켰지. 예, 예. 그러니까 약간 극우 중심 정당으로 비춰지고 있죠. 옛날 반공 보수. 상대적으로 아무래도 그렇게 볼 수밖에. 응원 문자가 다 들어왔어요. 8986님이요. 동태 힘내서 생태되라. 7737님이 하태하태 기운 내세요. 동태가 책처럼. 하태되는 중간 과정에 생태가 있네요. 네, 감사합니다. 이제 생태부터 떼야겠습니다. 자, 이제 아까 이제 두 분 대표 체제에서 한 분 대표로 바뀌면 화학적 결합이 가능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그래서 이제 워크숍 결과 다녀온 이후에 항적 진보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그때 이제 바른미래당 결합하면서 이게 보수냐 진보냐 선거 때까지도 그 얘기가 많았는데 예. 이번에 나온 거니까 뭐 함적 진보라고도 말씀하시고 아예 보수 진보 양쪽을 다 아우르겠다. 우리는 다 같이 간다. 이런 말씀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의미가 뭐냐. 예. 행간에 깔리는 의미가 니들 말싸움하는 거냐. 그러니까 이게 솔직히 그렇잖아요. 안 되는 국민들 집안에 보기에는 무슨 또 말싸움까지 하냐. 그전에는 보수도 아니고 진보도 아니다 그러더니 이제는 보수도 되고 진보도 된다 그러고 이게 뭐야. 그러니까 이제 이겁니다. 이제 우리 당 내부에 주력군이 누가 될 것인가 하는 경쟁이 있었던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유승민 대표는 개혁 보수가 주력군이 돼야 된다. 안철수 후보는 중도가 주력군이 돼야 된다. 그리고 이제 호남 의원들은 예. 합리적 진보가 주력군이 돼야 된다. 국민의당에서 오신 분들 네, 위주로. 그렇죠. 이런 내부 일종의 헤게모니 경쟁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문제는 뭐냐면 헤게모니